자, 광합성과 자, 광합성 요거 호흡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데 일단 먼저 생물 파트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등장하래. 광합성은 자 내용상으로 요게 빛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양분 만든다 이게 중요해. 자 그래서 광합성은 반드시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만드는 양분은 포도당이거든. 근데 여기 하나 미리 적어 놓으면은 자 여기 포도당 만들지만 잎에서 요는 바로 녹말로 임시 저장. 따라서 자 포도당을 만들지만 실제로 잎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뒤에 시험에서 거의 90% 출제 확률로 나와요. 그래서 바로 녹말로 임시 저장을 하게 되고 임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 포도당 검출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녹말 검출을 한다. 자, 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실제 포도당을 만들지만 바로 녹말로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오딘 반응을 해서 녹말 검출을 한다. 요것이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식 자체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이 기억이 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엽록체에서 일어나. 그래서 엽록체가 있고 엽록소가 있는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엽록체는 여러분들 여기 엽록체는 공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엽록체는 뭐라고? 공장이야. 그 공장은 그냥 잎에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일꾼은 엽록소거든. 그래서 엽록소가 실질적으로 일꾼이야. 그래서 일을 하는 놈은 엽록소. 자, 그런데 광합성을 엽록체에서 하는데 이 엽록체가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잎에 주로 분포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주로 뭐로 나오냐면 주로 잎세포에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보기에 잎에만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게 틀리게 이거 조심해야 돼. 보기에 잎에만 있다 요렇게 나올 경우 많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녹색으로 보이는 줄기 이런 데도 있잖아, 그죠? 녹색으로 보이는 데는 다 엽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잎에만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칠 때 진짜 이거 아차 하는 순간 만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만자가 안 보여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됐니? 자, 그리고 자 우리 여기서 엽록체에 대해서 장소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요 실험이 자 여기 광합성 일어나는 요 산물 실험하고 욕하는 내가 광합성에 영향 준 요인들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이 있거든. 자, 그거 다시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는 물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지. 자, 이 물은 어디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자 잎을 통해서 흡수를 해. 근데 이때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때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있지. 그것도 광합성에 쓴다.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은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CO2라고 쓰지. CO2도 광합성에 자 실제로 우선 사용을 해. 이게 호흡으로 나온 이산화탄소 얘를 실제로는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을 해. 이게 알겠니? 그래서 그래서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것도 광합성에 먼저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자, 그다음 뭐 옆에 우리 이거는 동물 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다라는 것도 이건 잘 기억을 할 수 있고 뭐 식물 세포에만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식물 세포에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엽록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엽록소라는 것은 색소 효소거든.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단백질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단백질은 자 이미 요거는 계란 흰자를 생각하면은 온도가 한 4, 50도 올라가 버리면 왜 이렇게 굳지? 변성이 생긴다 그래. 그래서 이 엽록소 때문에 엽록소는 성분이 단백질, 효소거든. 단백질, 요게 효소. 자, 효소라는 단백질이야. 단백질이라서 이 열에 약해. 그래서 온도가 한 40도 이렇게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변성으로 확 성능이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녹색으로 보이잖아, 그죠? 맞지?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록빛은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광합성에는 무슨 색깔을 이용하게? 아니지. 초록색을 반사해 버리니까 광합성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알겠니? 그래서 주로 자 광합성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한다. 녹색은 반사해 버리니까 빛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삼원색이 있잖아. 1학년 때 배운 거.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해. 자, 요것도 내용상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그래서 광합성 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한다는 사실 놓치면 안 되고요. 왜?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 초록색 반사. 초록색을 흡수를 안 한다는 거야. 알겠니?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은 실제로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서 보이는 색깔이거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여기 BTB 실험이 나오는데 자, BTB는 자, 산성일 때 노란색.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BTB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란색이 나오면은 요거는 자, 이산화탄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있다. 자, 그런데 자, 파란색이 나오거든. 염기성이라고 해서 요때는 이산화탄소 없다야. 요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는 자, 이 광합성 실험에서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주로 나와. 여기 녹색이 없거든. 처음에 실험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노랗게 변하게 했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노랗게 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호흡을 하면은 즉 빛을 차단하면 계속 노랗게 유지가 되는데 자, 빛이 차단되면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데 자, 빛을 받게 되면 광합성을 해. 자, 그럼 이산화탄소를 쓰기 때문에 파랗게 돌아간다.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나오거든. 근데 초록색이 있어.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면은 자, 초록색 이게 중성이라고 얘기 나오거든. 요게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초록색이 나오는 경우는 자, 초록색 BTB 요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그러니까 원래 BTB는 파란색이거든. 근데 요게 원래 파란색에서 그런데 공기 중 CO2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얘가 초록색 된다. 자,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BTB 색깔은 파란색이야. 근데 여기 초록색이 나오는데 이 초록색은 호흡 파트에서 나오거든. 초록색 BTB에서 광합성 하면은 파란색, 호흡하면 노란색. 이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초록색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 근데 많진 않아. 그래서 노란색에서 우리가 만약에 많다 라고 했다면은 여기는 초록색이 되면은 있긴 있는데 적다.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적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건 조금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은 초록색 BTB라고 나왔을 때 초록색에는 이산화탄소가 약간 녹아있다. 호흡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요 얘기가 나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잎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지만 포도당이 자, 바로
녹말이 되어서 엽록체에 저장된다. 됐니? 녹말되어 가지고 자 엽록체에 저장된다. 포도당이 이게 임시로 녹말이 되는 거야. 녹말. 그래서 엽록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실제 포도당 검출 아니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하거든. 그래서 포도당 검출은 되지를 않고 자 우리는 녹말 검출 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을 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광합성으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가 확인하는 실험이 있거든. 그치? 광합성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긴 해. 처음으로 생성된 양분인데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확인이 안 돼. 실제로 이거 확인 불가. 심지어 밤이 돼서 이동을 하잖아. 이동할 때는 이도 포도당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설탕으로 이동을 하거든. 포도당하고 과당이라는 거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당류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포도당이 확인이 안 돼. 알겠니? 자, 그래서 포도당은 처음으로 생성된 양분인데 아쉽게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됐니? 그러면 자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생기지. 산소도 검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소 확인하는 실험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자 어떻게 실험하는지 보면은 자 이거 기체를 모았지? 뒤집어 놔놓고 기체를 모았거든. 그래서 향이라는 걸 썼어. 향은 꺼져가는 불씨라고도 나오거든. 그래서 산소는 항상 향 갖다 대면은 불꽃이 살아나. 그래서 산소 발생을 확인할 수가 있어. 산소의 발생은 꺼져가는 불을 쓴다. 다시 뭘 쓴다고? 꺼져가는 불. 그러니까 향이야. 향을 갖다 대면 향은 연기만 나는 거잖아. 이걸 딱 갖다 대면 다시 불이 살아나는 거야.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자, 요 실험. 지금 여기서 실험 문제는 얘나 특히 4번에 나오는 요 실험은 정말 잘 나오지. 광합성 확인하는 실험. 자, 어디서 일어나는가야? 자, 요 실험을 할 때, 자,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고 비치지 않는 곳에 두 군데도. 왜? 비교를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에탄올 중탕을 해. 에탄올 중탕. 그리고 아이오딘 반응을 시켜. 됐니? 그리고 자 햇빛이 있는 데서 청남색으로 변했다. 자, 그래서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됐고 엽록체에서 했다. 이게 결론이거든. 자, 그럼 이 내용에서 첫 번째, 자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왜 뭐 이 형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무실 압수수색 한다 하는 얘기야. 너네 뭐 했냐 하면서 할 때 직원들 안에 안 내두지. 다 나가라 그러지. 그래서 공장에서 니 뭐 만들었노 확인하려고 지금 검사를 하는 거거든. 근데 공장에 일꾼들 있으면 방해받겠지? 그래서 일꾼들 다 쫓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에탄올 물중탕이야. 하면 누굴 보내냐? 엽록소가 빠져나와. 바로 일꾼들 내보내는 과정이야. 알겠니? 이거 왜 하느냐? 엽록소란 일꾼을 내보내고 공장을 텅텅 비우는 거야. 그러면 현재 상태 그대로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일꾼들 다 내보내고 확인하는 과정이 에탄올 중탕이다. 근데 에탄올을 왜 물중탕하느냐? 물중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물에다가 이게 물이거든. 그래서 가열을 막 해. 가열을 하는데 여기 막 불을 막 지펴서 가열을 해요. 이렇게 가열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여기 이렇게 넣고 여기는 물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탄올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왜냐면은 에탄올 같으면은 자 요거는 불에 잘 타는 알코올이잖아. 그래서 불에 직접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불이 막 홀홀 탄다라고 막 하자잉. 그러면 불에 직접 갖다 대면 막 화재 위험이 있겠지. 그래서 에탄올은 반드시 물 이용해서 뜨신 물로 데우는 거야. 물중탕은 다른 말이 아니고 자 뜨신 물로 뜨거운 물로 간접 가열. 그러니까 대신 데우는 거야. 뜨뜻한 물 속에 담가두면은 따뜻해지지, 그지? 왜 우리 한약 같은 거 먹을 때 뭐 요즘 전자레인지 데우기도 하지만 뜨신 물에 이제 약봉지 담아도 약간 미지근하게 만들잖아. 그런 형태가 중탕이 되는 거야.
그 말 뜻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됐니? 꼭 기억을 해야 될 얘기고 문제에서도 확인할게요. 자, 여기 빈칸은 직접 한번 채워보는데, 자, 여기 내용 한번 볼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산화탄소는 잎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다. 됐지? 자, 그리고 노란색 하면 기억을 해야 돼. CO2가, 자, 많다. 내가 한자로 많다 쓸게요. 많을 때 알죠? 자, 그러면 얘 검정말 넣고 빛을 비추면 광합성을 하지. 그래서 파란색으로 본다. 파란색은 CO2가 많아 적어? 적은 거 아니야. 없어. 이거 이산화탄소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아 적어 물어도 너는 대답을 없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적으면은 무슨 색깔? 녹색. 많으면 노란색. 적으면 녹색. 없을 때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은 없다. 한자로 없을 무자를 쓰면 돼. 만약 모르겠으면 없다라고 쓰면 돼. 이산화탄소 많다, 없다야. 여기는 많다, 없다. 참고로 자, 이산화탄소 적다. 한자로 쓰면 이게 적을 숫자 이렇게 쓰거든. 요때는 초록색이 된다. 알겠니?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초록색이 된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광합성 결과 처음으로 생성된 양분.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자, 처음으로 생성된 거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포도당이야. 맞지? 그래서 처음으로가 아니야. 처음으로 생성된 건 포도당.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녹말이 이제 엽록체에 저장되는 형태가 녹말로 저장이 되는 거야. 기억해야 된다. 알겠니? 처음으로 생성되는 양분 물으면 반드시 포도당이라고 써야 돼요. 뭐라 써야 된다고? 처음으로는 포도당. 처음으로, 자, 한 번 더 적자. 포도당. 검출되는 거는 검출 확인, 녹말. 자, 검출 확인, 녹말. 됐죠? 오늘 급하니까 막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처음으로 포도당 검출 확인, 녹말. 시작. 처음으로 되는 거는 포도당인데 처음으로 나온 포도당이야. 근데 검출, 확인할 수 있는 건 녹말이야. 알겠니?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낚이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잖아. 모두 방출된다. 이게 틀렸어요. 왜? 산소는 지 뭐 할 때 쓰겠니? 호흡할 때 써. 자, 얘는 자 호흡할 때 호흡하는데 쓰고 남은 거 방출해. 그럼 만약에 남은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합성을 자 많이 못해서 자 산소가 조금밖에 안 만들어졌어. 그럼 호흡하는데 다 쓰겠지, 그지? 그래서 호흡하는 데 쓰고 중요한 거는 남은 거 방출이야. 다시 자 남은 거 방출이야. 어떤 거 방출한다고요? 남은 거. 산소도 쓰고 남은 거 방출하는 거야. 쉬는 거 우선이야. 알겠니? 꼭 기억을 하자. 그래서 자 모두 방출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여기서 옳은 거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지? 3번하고 4번이 아까 틀렸고 1번하고 2번은 맞는 복이겠네. 그자? 자 이렇게 확인해주고 답 체크 밑에서 빈칸을 채워주면 돼. 자 광합성에 영향 주는 요인이 자 이렇게 있는데 빛의 색이 있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거야. 이 부분. 얘는 이 부분. 자, 여기서 빛이 막 쐬도 한참 쐬도 더 이상 증가 안 하지. 이산화탄소 아무리 맞아도 더 이상 증가 안 하지. 맞지? 왜 광합성이 이렇게 막 안 될까? 자, 일단 여기서 요거 한번 보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돼. 됐지? 그리고 모두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자, 된다 하더라도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자, 광합성에는 빛이나 이산화탄소나 온도나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아예 안 돼. 다 맞아야 되거든. 다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잘 맞다고 해서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 증가 안 하느냐? 자, 공장이
하루에 10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재료를 많이 갖다 줘도 100개 이상 만들 수 있어 없어? 능력이 안 되잖아, 그죠? 공장을 더 지어야 되거든. 바로 그게 요 이유야. 이건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라서. 자, 광합성하는 엽록체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 그대로 요걸 기억을 해야 돼.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게 서술형 단골 메뉴예요. 알겠지? 왜 증가 안 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엽록체 수가 한정되어 있다. 만약 서술형으로 제대로 문장을 쓰려고 하면 자,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빛의 세기가 혹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해도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한 문장이 완성되겠지? 그래서 여기 형광펜치한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엽록이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을 써주면 돼. 되니? 그 다음에 40도 이상에서 아까 음도가 급격히 올라가 버리면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 이것도 서술형이야. 왜? 아까 얘기했지? 엽록소라는 놈은 효소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단백질이 변의 기능을 잃게 되고, 그렇지? 그럼 효소가 기능을 잃는다는 것을 광합성을 못하는 거야. 따라서 기능을 잃게 되니까 광합성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자 급격히 자 이렇게 광합성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 단백질이 변해라는 말이 단백질 변성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거 나오는 이유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자 그다음에 자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요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등수야. 빛의 세기에 얘기할 때는 전등을 한 개 켜느냐 두 개 켜느냐 세 개 켜느냐 그래서 전등수로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알겠니? 다시 뭐로 조절할 수 있다? 전등수.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적을게. 빛의 세기 조절 방법. 자 요거 첫 번째 방법은 전등 개수 변화야. 자 전등의 개수를 한 개, 두 개, 세 개 늘리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전등 거리. 자 가깝게 하고 멀게 하고 이 방법이 있어. 그래서 실험을 보다 보면 전등 하나를 냅두고 가깝게 하고 멀리 하고 요렇게 실험하는 요런 부분이 있거든. 자 그래서 빛의 세기를 조절한다 그러면은 빛의 세기 하면은 개수나 거리. 알겠지? 요렇게 두 개를 두게 돼.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럼 결론은 뭐냐?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면은 광합성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니? 근데 이거는 지금 떠오르는 시간을 조사한다 그랬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잎이 이제 광합성 하면 산소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밑에 기포가 생기지. 그럼 기포가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부력 기억하지. 그래서 부력 작용으로 띄워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일단 중력 때문에 가라앉아 있다가 기포가 생기면 부피가 늘어나잖아. 그럼 잠긴 부피만큼의 부력으로 힘을 위로 주겠지. 그래서 부력이 증가해서 뜨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실제 그 1학년 때 배웠던 부력이 여기서 쓰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자 이 기체의 부피 때문에 부력을 증가시켜 띄워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거는 뭐 1학년 과정이라서 묻지 않아요. 자, 광합성은 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니?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니? 자, 모두 있어야 돼. 그래서 모두 적절하게 유지되면 계속 증가는 절대 안 돼. 그죠? 모두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은 증가하다 유지, 증가하다가 유지된다. 자 여기서 적절하게 조건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 요때는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는 안 된다. 근데 여기 정말 조심해야 돼. 3번 보기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이게 안 돼. 왜?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 맞지? 계속 가면 감소하지. 급격히 감소. 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얘는 자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적자가 유지되면은 무한히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다 그랬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요거는 자 요 그림도 잘 나오는 그림인데 자 요게 중요한 게 수증기가 됐어. 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야? 물이 빠져나간다? 맞아 틀려? 아니야. 빠져나가는 거는 기체가 빠져나가. 물은 액체잖아. 그래서 실제로 기체 상태가 자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공을 통해서 기체인 게 누구냐면은 이산화탄소, 산소,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증기.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같은 기체가 드나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증산작용에서는 이 공변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이 공변세포는 반드시 시험에도 뭐가 잘 나오냐면 공변세포의 특징 두 가지가 잘 나오거든. 서술형으로 잘 내. 공변세포 특징하면 뭐야? 일단 세 가지를 시작하면 표피세포 변형. 요거 됐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엽록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시작하면은 사실 자 엽록체 요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쪽이 두꺼워. 자 그래서 네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우선순위를 매기면 있잖아.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할게. 엽록체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 해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이때까지 서술형 나왔던 거에서 공변세포의 특징을 자, 두 가지를 써라,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시작하면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세포벽이 안쪽 세포벽이 두껍다. 요거 그 다음에 세 가지 시작한 학교도 있었거든. 표피세포가 변형된 거다. 알겠니? 그 다음에 네 가지 시작하면 주로 입 뒷면에 분포한다. 뭐 그 정도까지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였어. 근데 저희 선생님 안 좋아하는 건데 기공이 개폐라면서 뭐 그렇지. 이렇게 두껍고 그렇지, 그렇지. 바깥쪽 뼈이 얇으니까 이렇게 뭐 열리는 맞아. 그거 밑에 나올 거야 이제. 요거 꼭 꼭 요거 얘기가 꼭 나와. 그래서 공변세포의 특징이 잘 나오고 그럼 만약에 그걸 갖고 계시면은 이걸 써야 그래.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설명하라. 이거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봐줄게. 지금 자 요 얘기 공변세포 여기서 자 요거는 증산작용 실험인데 요 실험은 뭐냐면 잎이 있으면은 뭐야? 잎이 없으면은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지만 잎이 있으니까 자 결국 물이 빨리 올라가지 그치? 근데 여기 실험에서 요 실험에서 우리가 뭐 하나 봐야 되냐면은 식용유를 딱 여기 부어주거든. 식용유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 식용유가 요거는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야. 식용유 물의 증발 막기 위해서. 알겠지? 어? 네. 이것도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다음에 물방울 맺힌 걸로 물이 수증기가 빠져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수면이 낮아진 걸로 봐서 물이 이동했다. 됐지? 자, 수면이 낮아졌다, 물이 이동했다, 물방울이 맺혔다, 수증기가 빠져나왔다. 그 결과 해석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원리. 자, 요거는 이렇게 돼. 자, 여기서 꼭 써야 될 말이 이거야. 안쪽 세포벽이 자, 바깥쪽보다 두껍다.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여기 말로 쓴다면은 낮에 광합성 하면서 세포 내 물질이 많아져 팽팽해지고 이때 안쪽 세포 벽이 두꺼워
기공은 자 열리게 된다. 자 그래서 낮에 이게 열리는 원리만 설명하면 되거든. 밤에 이제 닫힐 때는 쫙 옮겨가겠지, 그지? 쫙 옮겨가고 다 이 속에 세포의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쪼그라들어서 닫히는데, 요때 꼭 설명해야 될 게 이게 어느 쪽으로 휘는데, 이건 사실 크게 설명할 필요 없어. 딱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낮에 광합성을 한다는 이 얘기야. 또 염록체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뭘 만든다 그랬어? 광합성 하려고 하면 물도 막 거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녹말도 만들어 놓고, 그치? 포도당 가지고 녹말 만들잖아? 그래서 얘가 막 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세포 내 물질이 많아지게 되지. 그치? 많아지니까 팽팽해지겠지. 팽팽해지니까 자 안쪽이 두꺼워서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안쪽이 팽팽해진단 말과 많아진다, 팽팽해진다, 안쪽 두껍다, 열린다, 이 말만 들어간다. 꼭 키워드가. 됐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면 동그라미 광합성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팽팽해지는 거고, 안쪽이 두꺼운 거고, 그래서 열린다, 이 말만 들어가주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를 빼먹으면 안 돼. 세포벽이라는 거, 물질이 많아지는 거, 이런 걸 빼보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주어는 기공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네들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줘. 그러면 밤이 되면은 세포 내 물질이 적어지고, 그러면 홀쭉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기공은 닫히겠지? 닫히는 건 안쪽 벽이 두껍든 상관없든 홀쭉해져서 닫히는 거야. 그래서 팽팽해지는데 이때 안쪽이 두꺼워서 열린다. 팽팽해진다, 두꺼워서 열린다. 이 말은 꼭 써줘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그 원리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것보다도 증산작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시험에도 이게 학교마다 자 이제 서술형으로 증산작용, 만약 이 부분에서 낸다 하면 지금 기공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나올 가능성이 또 크겠는데, 증산작용 역할 이것도 자 잘 나오는 얘기거든. 증산작용은 제일 중요한 거, 만약 하나 시작하면은 물이 입까지 이동하는 힘을 제공해. 물이 쭉 끌려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 자 물의 상승 원동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물이 입까지 이동하는 힘을 제공한다. 입까지 이동하는 힘을 제공하고, 수분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특히 자 이게 온도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기능도 있어. 알겠니? 자 그래서 증산작용은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잘 쓸 수 있어야 돼. 키워드는 요거야.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자. 됐어요? 요건 적었지? 이건 꼭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기공은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다. 그치? 그래서 이건 틀렸네.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치?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자 최대 수분량은 아까 높이는 게 아니고 내보내니까 낮춘다. 그치? 낮춰서 조절한다. 그래서 요건 틀렸고, 자 증산작용을 해서 자 주변의 온도를 낮추고 온도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 되게 중요한 기능을 아까 두 번째 또 하나 했었지. 그치? 자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 광합성 모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겠지. 그치? 기공이 열리고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증산작용 모두 활발, 많이 열리면, 기공이 열리면 일단은 활발하다. 요건 내용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낮에 열리고 닫히는 거. 자 그래서 요 그림이 딱 보고 이거 지금 그림만 봐도 팽팽해지고 홀쭉해지고 모습 알 수 있겠지. 그치? 팽팽해지면은 안쪽이 두꺼워서 열린다. 이것만 써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낮밤 구별 잘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광합성 문제들이 쭉 나와. 자 이건 앞에 내용 네가 보면서 문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비슷한 그림들로만 지금 다 모아져 있는 거 봤지? 네. 꼭 확인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내용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서 9번 문제를 한번 볼 거야. 자, 이 앞에 대표 유형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 문제인데, 요것도 하나 대표 문제 하나씩. 자,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이번 문제 광합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야. 자,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산소를 원료로. 자, 잘못됐지, 그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물과 산소가 아니고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고, 자, 이거 원료로 하는데, 자, 이것도 포도당과 산소 이거 아니지, 그지?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자, 물과 산소가 아니지, 그지?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말이 안 되고, 전기는 지금 말도 안 되고, 그죠?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 포도당을 만든다. 5번이 제일 맞다, 그죠? 내용상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지. 됐니?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요런 거 잠깐 볼게. 자, 광합성은 자, 잘 봐. 잎에서 주로 일어난다. 주로라고 써서 맞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잎에서만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거의 문제에서 만자가 나오는 거는 틀려. 그래서 식충식물이 뭐냐면은 파리지옥 같이 자, 곤충 잡아먹는 거 있거든. 얘는 광합성하지 않고 벌레 양분으로 만 살아간다. 만약에 정찝찝하잖아. 만자 들어간 보기는 거의 한 90%가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파리지옥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녹색이거든. 광합성을 해요. 열리고 닫힐 때. 자, 그래서 광합성을 다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부족한 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 광합성 한다. 자, 광합성 한다. 우리가 이름에 식물이라고 붙였는 것 중에서 광합성 안 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 광합성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야. 알겠니? 광합성 스스로가 중요해. 스스로. 자, 이렇게 기억하자. 알겠지? 요 되게 조심해야 돼. 잎에서만 가면 틀린다 하는 거. 자, 이런 거 체크해주고. 자, 아까 9번 문제 잠깐 보자 그랬는데 잘 봐. 이게 기공이겠지. 여기 구멍이 기공이야. 여기 구멍이 기공이거든. 기공을 통해서 자, 이렇게 쭉 갔어. 그런데 봐. 이산화탄소 이렇게 왔지, 그지? 됐지? 그럼 여기서 얘가 이산화탄소니까 얘는 여기서 뭐로 오는 거야? 요게 물이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B가 산소가 되겠지. 빠져나가거든. 근데 포도당이 여기 봐. 한 개짜리지? 이게 여러 개 모여서 녹말이 돼. 자,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됐잖아? 이동할 때, 밤에거든. 여기 이동하는 건 밤이거든. 밤에 이동할 때는 뭐로? 설탕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일단 먼저 A는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요거는 기공을 통해서 자, 체관으로 이동한다 하는 기공, 이건 틀렸고, B는 산소로 맞고, 자, C는 녹말인데 설탕으로 전환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면은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 그래서 물은 물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동하는 설탕 있지? 이동하는 설탕은 체관. 그리고 자, 이산화탄소, 산소 같은 자,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것들은 자, 요거는 기공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됐지? 좋아.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어디로 뭐가 이동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은 물관, 설탕은 체관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동하는 게 실제로 보면은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두 개짜리가 이동하잖아, 맞지?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건 뿌리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건 보통 열매 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포도당이 이동하는 형태는 아니지, 그치? 녹말이 이동한다도 안 돼. 그래. 체관에서는 항상 설탕. 그래서 식물 딱 잘라서 줄기에 맛을 보면 항상 달달한 맛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설탕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2단으로 이동한다 해서 맞는 거예요? 그렇지, 이당류. 그냥 원래가 이당류야. 설탕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설탕으로 나오는데, 자, 설탕 같은 걸 이당류라고 해. 두 개 붙어 있지, 그지? 요거는 자, 포도당 같은 당 두 개, 단당류 두 개 결합체야. 여기 단당류 두 개의 결합. 이걸 이당류라고 해. 그래서 이당류라고 하면 제일 정확한 말이야. 포도당과 과당이 단당류거든. 그래서 이 단당류라고 하면 보통 포도당, 약간 변하는 과당, 요게
자, 단당류인데 그 두 개가 지금 그림처럼 결합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 단당류가 보인다 하면 틀린 거고 이당류가 보인다 하면 맞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는 아까 실험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연습해줘야 된다. 됐니? 요 실험이 자, 요 과정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이 실험에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꼭 직접 문제를 풀어봐 줘야 돼요. 네. 여기 이게 중요해. 포도당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하면 이거 맞아 틀려? 이게 안 된다 그랬어. 맞지? 포도당 생성은 안 된다. 됐니? 그리고 여기 어디에도 봐. 뭐가 안 되냐면은 빛이 있고 없고 실험을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빛이다. 그리고 녹말이 생성된다.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자, 이 에탄올 중탕하는 것은 조직을 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라고 아까 엽록소 제거하는 거다라고 했지. 네. 자, 그러면 자, 색깔이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은 아이오딘에서 녹말이 있으면은 청람색이 되잖아. 네. 그럼 누가 되느냐? 빛을 받은 놈이겠지. 네. 셀로판지는 빛이 통하는 거거든. 네. 알루미늄 박은 요거는 빛이 안 통하는 거고 요거는 빛이 통하는 거란 말이야. 네. 알겠니? 그래서 A가 청람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B는 안 변한다. 알겠지? 네. 원래 아이오딘의 원래 색깔은 젓갈색이야. 근데 이게 자, 남색으로 청남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요 얘기 꼭 같이 반복되는 얘기라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강합성의 영양주는 요게 아까 전등 개수를 변화시키는 거지. 자, 여기 16번 그림은 전등 개수를 변화시키는 거. 됐니?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이 나오면은 자, 요 그림 있잖아. 그자? 20번 문제 봐봐요. 네. 개수 변화도 있지만 요거 비교해보면 요거는 개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형태의 그림이라면 요 그림은 거리, 전등과의 거리를 한 개 내뒀잖아. 그자? 그래서 거리를 자 10cm 두는데 놓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거리 변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자, 전등 이제 거리를 당겨오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멀리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럼 가까이 가면은 빛의 세기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 이 문제는 기포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싶대. 광합성 잘 되게 하고 싶잖아? 아니, 온도 20도로 낮추면 안 돼요. 그치? 거리를 감소시킨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빛의 세기 증가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좋아. 자, 그런데 뜬금없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나와. 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때 보면은 물속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걸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쓰게 되거든. 자, 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자, 일단 이거 하나 적어줄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첨가. 요거 어떤 뜻이냐면은 요게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지. 그게 바로 CO2가 공급되는 거거든. 자, 요거는 물에 CO2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뭘 만드냐면은 HCO3-라는 탄산 수소 이온이 돼. 자,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탄산수소라는 요 말에 CO2 공급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거야. 물속에서 만약 쓰려하면 얘는 물풀이잖아. 그죠? 그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아니겠지? 그래서 이건 이온 상태로 이렇게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자, 검정말 나오고 탄산수소 나트륨 나오면 아, 이건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 공급을 하는 것도 역시나 자, 마찬가지로 기포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 그렇지만 무작정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야. 결국 어떻게 되니?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됐니? 응? 네.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그런 내용들 계속 반복을 해주고 여기도 보면은 봐. 탄산수 나트륨 충분히 녹인다 이런 말들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런 말. 저기도 보면은 탄산수 나트륨 자, 요 말 나오는데 탄산수 나트륨을 넣어주는 거는 이건 바로
이산화탄소 공급을 해서 자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기 위한 거야. 자 그다음 BTB 실험은 자 광합성 하면은 자 결국 파란색이 되고 못하면은 자 이렇게 자 바뀐다 하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이것도 문제 한번 직접 풀어줘야 되고요. 자 문제 풀고 다음 주 확인을 자 한번 틀린 거 다 확인해 볼게요. 자 쭉 가서 자 증산작용 실험 나오고 여기 이게 기공하고 공변세포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 네. 자 세포 그 단면도 그림이 없구나. 그 세포 단면 그림은 다 공변세포 얘기만 있네. 자 아까 요 위에 잠깐 요거는 앞에서 요거는 잠깐 보여줄게요. 그러면 자 우리 요걸 배웠다는 거거든 학교에서. 그지? 뭘 배우냐면은 여기 빽빽한 부분 있지. 그리고 밑에 엉성한 부분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울타리 조직은 요거는 빽빽해. 그럼 엽록체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기는 광합성이 활발해. 자 울타리 조직은 그 다음 밑에 보면 약간 해면 조직이 있어. 요건 좀 엉성해. 왜냐면 이 밑으로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기체가 드나들어야 되잖아. 그럼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좀 엉성한 분포야. 자, 그러니까 엉성한 분포라고 하는 건 공간이 있다는 거야. 요거는 기체 출입이야. 이렇게 되거든.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뭐가 더 나오냐면은 물관이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 물관이 위쪽에 있어. 체관이 아래쪽으로 있어. 왜냐면은 이 울타리 조직으로 빠르게 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물관은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 만약 있다면 물관이 자 위쪽 자 이렇게 물관이 위쪽으로 향하는 이유는 자 뭐 때문이냐면은 자 물관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유를 만약 시작하면은 이렇게 울타리 조직으로 물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알겠니?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물관이 위쪽에 있는 이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울타리 조직에 대한 언급을 들어봤다면은 이제 관다발에 이제 이 물관 위치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알겠니? 여기까지만 체크해두면 돼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먼저 광합성 얘기를 잠깐 해봤어. 요 내용 기억을 꼭 좀 해줘야 된다. 알겠지?